안녕하세요. 지금부터 3학년 2학기 과학 지표의 변화, 단원의 흐름을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단원의 핵심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흐르는 물에 의한 흑언덕의 변화 실험을 우리가 1학기, 2학기 과학 시간에 배운 과학자처럼 탐구해 볼까요 내용과 연계하여 어떻게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성취 기준을 단원 도입 차시와 단원 정리 차시를 포함하여 총 9차시에 걸쳐 소화해야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성취 기준은 4과04-02입니다. 흙의 생성 과정을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인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성취 기준이기 때문에 모형을 활용한 실험을 한 차시 정도 진행을 하신다면 쉽게 달성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성취 기준은 4과04-01입니다. 여러 가지 흙의 특징을 관찰하여 비교할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인데요. 이 성취 기준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성취 기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두 차시에 걸쳐서 다양한 흙을 관찰하고 그 특징을 비교하는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성취 기준은 4과04-03입니다. 이번 성취 기준은 이번 단원에서 학생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성취 기준인과 동시에 가장 헷갈려하는 성취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번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4차시 정도의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첫 2차시 수업인 물에 의한 흑언덕 변화 관찰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2차시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실험을 할 때 학생들이 흐르는 물이 지표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지만이 다음 차시와 그 다음 차시 수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2차시의 수업을 성공적으로 끝냈다면 7차시, 8차시의 수업은 쉽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4차시의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치신다면 마지막 성취 기준까지 잘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번 단원의 수업을 모두 마쳤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차시 정도 투자하셔서 단원 정리까지 잘 마무리해 주신다면 단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은 물에 의한 흑언덕 변화 관찰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실험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1학기, 2학기 과학 시간에 과학자처럼 탐구해볼까요 시간에 배운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학기에 탐구의 기능들에 대해서 공부했고 2학기에 탐구의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이번 실험 주제와 연계를 하여 정리하면 이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단계인 탐구 문제 정하기 단계에서 우리는 흐르는 물은 흙언덕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라는 주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가설 설정과 예상하기라는 탐구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은 본격적인 실험을 하기 전에 이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설을 세워보고 예상을 하고 또 그것들을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나눠보면서 실험에 대한 흥미를 높이게 됩니다. 탐구 문제를 정하셨다면 그 다음 단계는 탐구 계획 세우기입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우리가 실험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인데요. 학생들이 실험 주제에 맞게 스스로 탐구 계획을 설정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직은 3학년 학생들이므로 조금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탐구 계획을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탐구 계획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숙지시켜 주셨다면 다음 단계는 탐구 실행하기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앞에서 세운 탐구 계획에 따라서 탐구를 실행해 주는 단계인데요. 이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과학 탐구의 기능은
관찰과 측정입니다. 관찰이란 눈으로 대충 쓱 훑어보는 것이 아닌 자세히 오감을 활용하여 보는 것이므로 선생님들께서 실험을 하실 때 학생들에게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실험 과정에서 물 1리터를 학생들이 담아 와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측정의 기능을 활용하셔서 학생들이 대충 눈대중으로 1리터를 챙겨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측정하여 계량컵 등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측정하여 물 1리터를 담아오도록 하시는 것도 체계적인 실험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구를 잘 실행하셨다면 다음 단계는 탐구 결과 정리하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탐구 도중 관찰한 내용을 잘 정리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을 일반화하여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번 실험을 예시로 들자면, 이번 실험에서 우리는 물이 흐르면서 흙 언덕의 위쪽에 있는 흙은 깎였고 깎인 흙은 물과 함께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쌓였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결론을 일반화하여 흐르는 물은 상류에서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하류에서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탐구 결과 정리하기까지 잘 정리를 하셨다면 마지막으로 과학탐구 기능 중 하나인 의사소통 기능을 활용하셔서 학생들이 서로 탐구 결과를 발표하고 나누게 하신다면 체계적으로 하나의 실험을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서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 탐구의 기능에는 문제인식, 추리, 변인 통제, 자료 변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실험은 애초에 탐구 문제 정하기 단계에서 탐구 문제가 정해져 있었죠. 또한 3학년 과학 실험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험에 다양하고 고차원적인 탐구 기능들을 모두 포함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학기 말쯤에 이제 교육과정을 운영하시면서 좀 여유 시간이 남으신다면 학생들끼리 이제 모둠을 구성하게 해서 좀 자유롭게 주제를 설정하고 우리가 이번 실험에서 다루지 않은 또 다른 다양한 탐구의 기능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실험도 계획하고 결론 도출해서 탐구 결과 발표하기까지 해보도록 하신다면 조금 더 재미있고 또 흥미롭고 진정한 과학자처럼 탐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